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보상하는 손에서 종합위험 보상 조건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보상하는 손에서 종합위험과 특정위험, 이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해놨으니까,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내가 이전에 업로드 해드린 강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위험으로 보자. 재해가 왔을 때 이제 보상하는데, 보상 조건이 종합위험이냐 특정위험이냐가 있어요.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작물이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보상을 말고, 특정위험은 이 중에서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서 일부만 골라가지고 특정한 위험 몇 개만 보상을 해요. 그렇게 보상 조건도 조금 축소하고 좀 까다롭게 해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종합위험은 이제 보상 조건도 조금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요런 것들은 이제 보상위험, 종합위험 보상 조건 같은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거든요.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여러분, 온갖 것 다 말해요.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내부로부터 오는 재해로 인해서 작물이 피해보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자연재해로 피해봤다 하거든요. 자연재해는 뭐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갖고는 뭐 지진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되거든요, 이게. 근데 농작물 재보면서는 대부분이 종합위험으로 다 보장해요. 대부분이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는데,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종류 후하고 저가전에 한정 5종 특약 선정한 때시 특정위험으로 보장하거든요. 요거 상세한 것은 내가 설명을 안 할게요. 뭐 저가전인 거. 그리고 이제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후에 특정위험으로 이제 보장을 하고, 이쪽에 있는데 수확 개시는 다 종합위험이에요. 인삼도 이렇게 특정위험으로 보장하고,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염, 침수, 폭설, 냉해 이렇게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건 인삼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가전 종합에도 적과 과일을 따내버리고 까는 걸 적과라고 그래요. 적과전은 종합위험 보장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으로 보장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적과전에 한정 5종 특약, 나는 5개만 보장을 받겠다, 요거는 특정위험으로 보장하거든요. 자, 요번 시간에는 요거 이제 상세히 설명을 안 하고 저번 시간 다 했으니까, 요번 시간에는 종합위험이 있잖아요. 종합위험, 자연재해 등 이제 보상 조건이 있잖아요.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게 재해로 인정을 한다. 이걸 이제 보상 조건이라고 그래요. 보상 조건. 이걸 그냥 담보 조건이라고도 해요. 담보 조건. 어떤 상태에 때게 보상을 한다. 자, 태풍이면은 우리가 태풍이 와갖고 이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피해를 보면, 태풍이 오면 피해를 봤는데 어떤 상태일 때를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느냐, 그런 조건이 붙거든요. 태풍이 오면은 뭐 여러 태풍이 왔을 때 올 수 있는 피해는 이게 낙과가 될 수 있죠. 낙과,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이 태풍이 오면 어 나무가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요렇게. 그런데 이제 태풍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종합위험에서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해야 돼요. 내 가수원이 있으면 내 가수원에 있는 해당 지역에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할 때, 발령지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갖다 태풍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여기는 종합위험일 때요, 바람과 비가 동시에 동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해당 지역에 발령을 해야겠죠. 내 가수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있잖아요. 이 피해를 보면 그때 태풍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우박은 정나군과 봉우리 쪽에서 성장하러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어리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정나군이라는 게 뭐고 봉우리 저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름덩어리예요. 구름. 정나군이라는 것은 구름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이 있잖아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이 대기에서, 물이 증발해서 이 대기 중에서 찬기온이 있잖아요. 찬기온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뭉쳐갖고 형성된 게 구름이에요. 구름. 이렇게. 구름.
이 구름이 이제 얼어가지고 찬기온을 만나고 얼어가지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 얼음이거든요. 이 정나군. 그 다음에 봉우리정우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구름덩어리가 대기 중에서 형성돼 갖고 이게 얼어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박. 그리고 참고로 우박은 봄, 가을에 많이 일어나요. 봄, 가을. 여름에는 날이 덥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가지고 얼지 않아요. 얼지 않고,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물이 이게 수증기가 있잖아요. 증발을 안 하기 때문에 요런 구름덩어리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박은 봄, 가을에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정나군과 봉우리조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날개는 얼음대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정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는 실질적으로 특정위험 보상 조건이 좀 자주 나와요. 잘 나오는데,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의 보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놔야 하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동상해하고 냉해가 나오는데, 동상해는 뭐냐면, 동상해 0도씨 이하로 내려가고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 이 얼어서 피해보는 것이 동상해예요. 동상해. 냉해는 얼지 않은 것이거든요. 얼지는 않는데, 작물이 성장하려면 일정 기온, 온도, 햇빛이 쭉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 온도가 좀 있어야 곡식이 잘 여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날씨가 너무 많이 차가워져 가지고 피해를 본 걸 냉해라고 하고, 요건 얼어버린 거거든요. 이 정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냐면, 서리 또는 기온을 한강으로요, 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한 거예요. 작물이 어떤 특정한 조건 없이 얼어버려갖고 피해를 보면 종합위험을 내가 선택했다. 얼어버렸을 경우에 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냉해랑은 작물의 성장 기온은 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기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갖다가 냉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동상해와 냉해 이런 거 구분해야 돼요. 동상해는 얼어버린 거고, 냉해는 얼지는 않은 거. 날씨는 이렇게 추워졌는데 얼지는 않았는데, 작물이, 우리가 벼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냉해 피해 봤다고 많이 하잖아요. 냉해 피해. 이렇게 찬기온으로 인해서 그래요. 벼가 이제 마지막에 익을 때는 온도도 조금 높고 이렇게 햇빛이 쨍쨍 띄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벼가 이렇게 여문데, 냉해 피해가 오면 그 벼가 제대로 여물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우도 이제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러니까 이 호우라는 거 이제 이런 게 특정위험과 하면 집중호우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종합위험에서는 호우라고 하면은 다른 특별한 조건 없이 비가 많이 와갖고 피해를 입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호우라고 그러거든요. 호우. 이게 비 많이 와갖고 피해본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홍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하우스 같은 것이 다 부서지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이쪽에. 요런 피해를 본 것 갖다가 우리가 호우라고 하거든요. 호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종합위험에서 호우와 특정위험에서 집중호우, 인삼의 집중호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아놔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강풍이면 보통 다른 그 특정위험에는 14m/s 이상으로 강풍이 불어야 보상을 하는데, 종합위험에서 강풍은 종합위험으로 보장할 때는 이 강풍은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 있잖아요. 발생한 피해, 요렇게 강풍이, 이거 비를 동반 안 해도 돼요. 강풍이라는 것은 태풍은 바람과 비가 동시에 왔을 때 태풍이라고 하고, 강풍은 바람만 왔을 때요. 요렇게 바람 와갖고 과일들이 낙과되고 나무가 이렇게 피해가 오겠죠. 요런 걸 강풍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한해는 호우하고 좀 달라요. 호우는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나버린 거 있잖아요. 이걸 호우라고 그러고, 이 한해라는 것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에 토양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 거 있잖아요. 토양의 수분 부족으로 피해 온 것이 한해라고 하거든요. 한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재배학 공부하신 분들은 혹시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광합성이라는 거. 광합성. 잠깐 설명하면, 광합성 있잖아요.
이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토양의 물 있잖아요. 토양 속의 물, 토양 속에 이 물과 입에서 이 이파리 같은 데 있잖아요. 요런 데서 광합성을 하는데, 토양에 있는 물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저기 합해져 갖고 여기서 햇빛을 받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합해서 햇빛을 받으면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쪽에 식물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광합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광합성 하는데 토양 속에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토양 속에 물. 근데 이게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있잖아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요렇게 한해 피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호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토양 속이 아니고, 그 비가 많이 와갖고 작물들이 막 그 물에 잠겨버리고 그런 것들을 호우라고 그래요. 한해는 토양 수분 부족이라는 거, 요런 걸 좀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데 토양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토양으로부터 물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두 개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햇빛을 받잖아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때에 토양에 물이 필요한데 요렇게 물이 없는 상태 있잖아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 요걸 한해라고 하거든요. 한해. 토양에 이제 수분하고 광합성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작물들이 다 생기가 없이, 그리고 이제 이게 광합성 하는데도 물이 필요하지만 또 이게 작물들 있잖아요. 작물들은 거의 물이 90%에 이것도 사람도 물이 90%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작물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작물들이 말라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땅이 이렇게 다 갈라져 버리고, 이렇게 토양 수분 부족하면. 자, 그래서 이거 토양 수분 부족한 거 있잖아요. 이걸 한해라고 하고, 호우는 물이 넘쳐나 버린 걸 호우라고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해, 해풍이나 비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바닷물로 인한 피해 있잖아요. 요거를 조해라고 그래, 조해. 요렇게. 연안지대 같은데 이렇게 바닷가 보면은 요게 이제 바다가 있고, 요쪽에 방파제 같은 거 있고, 요런데 이제 이게 토지가 있거든요. 토지, 요런데. 요걸 갖다가 연안지대의 경지라고 하거든요.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발생하는 피해 있잖아요. 요걸 조해라고 그러거든요. 조해. 요런 정의들을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설에 설에 이게 눈.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설해라고 하고, 이 폭염 종합위험에서는 이 종합위험 보장에서 폭염 매우 심한 더위, 날이 더워가지고 작물들이 피해 입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게 폭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위험에서 폭염 일소 같은 것은 보상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요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 종합위험에서 폭염은 그냥 날만 더워가지고 작물들이 뭐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랬을 때 다 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특정위험에서는 보상 조건이 좀 까다롭다. 일소, 저가전 종합에서는 특정위험을 보장할 때 일소 피해를 보장을 하는데, 폭염으로 과일이 타버리는 걸 일소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래서 종합위험일 때 폭염과,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에서 폭염으로 인한 일소와, 그 다음에 인삼의 폭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조금 알아놔야 돼요.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종합위험을 이렇게 폭넓게 보상하는 거예요. 자,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거든요. 이 대표적인 것은 기타 자연재해, 지진 같은 거, 그런 거 있겠죠.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게 다 기타 자연재해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종합위험은 종합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일어난 재해 모두 다 보상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겠죠. 종합위험으로 다 보상할 때는 특정위험보다는 보상할 때보다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특정위험으로 왜 내가 보장을 받냐, 이런 거. 이거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세, 화재 중에서 특정한 위험들 있잖아요. 몇 개만 골라가지고 재해가 자주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나는 보상 받겠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랬을 때 특정위험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위험으로 보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거의 종합위험이요.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종류 후하고, 그 다음에 무화가 오고, 복분자 있잖아요. 수확 개시후에 태풍, 강풍, 그거 특정위험만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인삼만 특정위험 보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가장 많은 게 멧돼지죠. 멧돼지나 고라니 있잖아요. 짐승, 요런 거. 새 같은 것이 와가지고,
곡식 같은 거 다 조사 먹거든요. 벼 같은 것도 조사 먹고.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을 다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거든요, 이쪽에. 자, 화재는 이렇게 자연재해라고는 볼 수 없죠. 화재는 스스로 불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누군가에게 사람들이나 뭐 잘못했을 때에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화재는 별도로 이렇게 빼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자연재해 주수의 화재고, 종합위험 보상 조건 있잖아요. 요런 이렇게 보상 조건이 있을 때에 재해로 인정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축구 나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상 조건이라고 그래. 보상 조건. 요렇게. 요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상한다. 종합위험은 뭐 특별한 그 조건이라기보다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보상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학경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위험 보상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보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2차 1과목 교재 보면은 요게 그냥 주장창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알아놓으면은 수월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